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안보정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날 나오는 NBS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이 한동훈 위원장은 일을 참 잘한다. 긍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반해서 이재명이는 아니 올시다. 반대입니다.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권 심판론보다는 정권 안정론, 이쪽으로 여론이 살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동훈 효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올 것이다 했는데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자, 오늘 아침에 이 한동훈 위원장도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도 중대재해법 이거 유예해달라. 요렇게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요거를요, 윤 대통령의 입장까지 모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NBS에서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모두가 이번 이제 위기 국면을 참 잘 좀 넘긴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요, 자, 과연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의 위기의 리더십이 이제 돋보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요거를 과연 어떤 스타일로 요거를 이제 언론에서는 보고 있는지 요 내용을요 좀 자세하게 추가적으로 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김경률이가 오늘 목요일이니까 비대위가 열렸는데 이 비대위 위에서 이제 꼬리를 바짝 내렸네요. 근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머리를 이제 염색을 했네요. 예, 저는 뭐 염색보다도 좀 가지런하게 좀 이쁘게 빗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빗질은 아직도 덜 했는데 염색을 또 하고 나왔습니다. 뭔가 본인이 상당한 좀 이 자세의 이 변화를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죄송합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여사 그 관련, 이건 다 끝난 건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몸을 잔뜩 내렸습니다. 자,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 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금전적 편익을 취한 건 맞잖아, 이렇게 공격을 됐어요. 아마 이제 그 얘기는 별로 언론에 다루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당시 김경률의 발언을 보면서 아니 이런 인간이 다 어디가 있나, 한마디로 참 싸가지가 없네,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은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이거 다 끝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김경률의 이러한 태도의 변화, 자세의 변화가 진정성 있는 변화인지, 아니면은 뭐 여론이 들끓고 그것이 이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이 되고 있고 두 사람의 갈등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격이 되다 보니까 일단 피하고 보자, 요런 생각, 아주 이 얍삽한 생각에서 시작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외형적으로만이라도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요, 대통령의 측근들 중에서 험지 출마하고 있는 인물들 몇몇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맨 먼저 여론조사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여론 내용이 그 여론의 지금 인프라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지율을 보면은요, 조금은 좋아지는 것 같네요. 정말 다행이지 않나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자, 제가 보시기 쉽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조표를 만들어 놓으면, 자, 이제 긍정평가가요, 지금 이제 12월 첫 번째 주하고 금년 1월 네 번째 주, 그러니까 한 두 달 만이죠. 이렇게 보면은 32에서 31로 살짝 내려갔고, 전주 대비도 지금 이제 살짝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평가는 조금 올라갔어요. 자, 이게 이제 큰 흐름에서의 이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의 이제 특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래서 부정평가 60일, 긍정평가 30일인데 2주 전 대비 이 부정평가는 이제 그대로였고 긍정평가가 32에서 31로 떨어진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이재명의 평가는 어떠냐? 이재명은 긍정평가가 35인데 비해서 부정평가가 좀 더 낮아요. 부정평가가 그러니까 지금 부정평가가 56인데 비해서 긍정평가가 35, 그러니까 21이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2주 전에는요, 이 부정평가가 55,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긍정평가가 33,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짝 이제 올라간 것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이 평가를 보면은요,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는 이제 잘한다. 이 긍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잘한다. 이 NBS 그 47이고요. 잘못한다고 부정평가는 40%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이재명의 경우는 이제 부정평가가 20% 정도 높게 나타나는 데 비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 잘한다는 평가가 한 7% 정도 높게 나오고, 특히 우리 국민의 지지층은 88%가 긍정평가하고 있고요.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20%만 긍정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도층의 경우에는 좀 팽팽히 엇갈리는데, 중도층의 경우에는 부정평가가 44, 긍정평가가 4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총선은 야당을 좀 견제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정권 지원론이 지금 42%요. 2주 전 대비 3%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심판론은요, 50%에서 48%로 2%가 내려갔어요. 뭐 당연한 결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론의 이 흐름이 지금 이제 여당 쪽으로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정당 지지율은 어떠냐? 정당 지지율은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다시 33%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민주당은 30%로 되어 있고요. 무당층이 25%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당 지지율도 보면은요, 지난 이제 11월 2주차부터 12월 3주차까지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높게 나왔다가 2주 전인 이달 2주차 조사에서만 민주당이 더 높게 나왔어요. 33대 30으로 높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걸 이제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역전을 시키고 있다. 예. 왜냐면 민주당 뭐 이거 문제가 많다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갈수록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그 신뢰성이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점이,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경우는 바로 이게 컨벤션 효과 아니겠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리더하는 지금 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다시 역전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긍정평가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47대 40 높잖아요. 요게 그대로 정당 지지율로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부정평가가 56, 긍정이 35, 요게 그대로 반영이 돼서 2주 만에 다시 이제 우리 국민님이 역전을 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윤 대통령도요, 이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법, 유예를 좀 시켜달라. 이런 지금 그 당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근로자 안전이 중요하다는 거, 이걸 누가 모르겠느냐. 다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거듭 있는 83만 영세업자의 처리도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서 영세 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자. 이렇게 이 유예를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법의 경우에는요, 이 법을 경험한 이제 중소사업자들 뭐 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가지고 이 50인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3년간 유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2024년도 내일 모레부터 유효 이제 효력이 발휘하게 됐는데,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는 앞으로 이 중소사업장들도 이 법에 맞게 말하자면 이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는, 현장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달라. 그래서 2년 더 유예해달라. 이걸 갖다가 우리 여당에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무인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비슷한 논리로 이 재해법 2년간만 유예해달라.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지금 민주당의 경우를 보면은요, 절대 응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홍익표가 응하지 않겠다. 그래서 27일, 내일 모레가 되겠어요. 27일부터 정식으로 발효할 가능성이 지금 거의 뭐 확정적이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오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당사에서요, 이 정치개혁 긴급 간담회도 있었어요. 요 두 개의 이 회의를 마치고서 기자들하고 얘기를 한 내용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큰 게 이제 여러분들 김경일 문제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김경일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사퇴 요구가 있었느냐? 그리고 또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비대위원들은 전부 다 직을 내려놓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사실이냐? 예. 요렇게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사퇴 이유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총선과 관련해서 중간에 비례의원들이 이제 출마하는 사람들이 이제 직을 내려놓느냐 이랬더니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철저히 김경률에 대해서는 말을 상당히 아끼고 있고 이 말을 아끼는 것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말한 것은 제 입장이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예, 그래서 기존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이제 김경률 인사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 예, 그대로 고하고 간다. 요거를 다시 한번 밝힌 거고요. 그리고 이제 김 여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제 언론에서 이 국민 눈높이에서 보겠다고 했고 그리고 김 여사 사과도 필요했다고 했던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 요렇게 언론이 물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사과를 얘기한 적이 내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만 이해해 달라. 더는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한동훈 위원장의 인식은요. 기본적으로는 이건 함정 몰카가 맞아. 이거 사전에 계획된 것이 맞아. 그러나 전후 과정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시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해야 된다. 요것이 말하자면 지금 이제 여론을 보면은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여론이 높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말이 이제 계속 번지면서 용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하고의 갈등, 즉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간의 갈등으로 비화된 것이죠. 그래서 이미 더 이상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 원칙적 입장에서 더 이상 새로운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건 한동훈 위원장이 잘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이라든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하면 할수록 지금 야권에서는 특히 민주당 요걸 그대로 알아듣습니까? 아니잖아요. 전부 빼고 넣고 해갖고 쥐들 멋대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또 공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것 이런 자세는 아주 좋은 것 같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번 갈등에 수습을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1일 날 밤부터 사단이 터졌는데 23일 날 딱 거의 이틀 만에 딱 이게 풀려져 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이거 한동훈 위원장 참 잘했다. 과연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빠르게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런 트러블이 생긴 건데 이 갈등 요거를 해결하는 스타일이 이게 어떤 스타일이냐 이걸 갖다가 이제 싸움이라는 말로 표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그 아웃복싱 스타일이 아니냐. 딱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공격할 때와 수비할 때 요거를 너무나 잘 안다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한동훈 위원장은 이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터지면서 사퇴가 났을 때 사퇴 요구는 용산에서 내가 받았어. 근데 사퇴 안 할 거야. 이렇게 딱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국민 보고 나선 길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만 하겠다. 그리고 이제 사퇴 요구도 거절했다.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그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서천에서는 이제 갑자기 또 폴더 인사를 딱 한 거예요. 이걸 보고 이게 어떤 스타일이냐? 요게 이제 언론에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스타일은 결국 아웃복싱 전략이 아니냐. 자, 그래서 갑자기 이제 아주 이제 맞받아치는 스타일로 가다가 느닷없이 발톱을 드러내고 이제 딱 나가다가 느닷없이 폴더 인사로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거. 요거를 지금 아웃복싱 스타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과거 법무장관일 때는 이런 아웃복싱보다는 인파이팅에 가까운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정치인이 되면서는 아웃복싱 스타일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이것이 이제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기를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스타일의 변화와도 관계가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래서요, 이런 이제 이 아웃복싱 스타일 또는 인파이팅 하는 스타일, 이런 것들이 결국 이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특징이 아니냐. 그래서 위기 국면에서, 갈등 국면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이제 본인의 실력이 아니겠습니까? 이 실력을 이번에 확실하게 좀 보여주는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김경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김경률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 하고 이제 요게 이제 머리를 깎기 전 얘기인데요. 자, 요거와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오늘 이 자료 화면을 보면은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요. 아까는 이제 허연 머리, 어제까지만 해도 허연 머리였는데 오늘은 이렇게 새까만 머리로 바뀌었어요. 다만 헤어스타일은 이제 본인 헤어스타일이 엊그제보다는 조금 빗을 뭐 적당히 뭐 손으로 이렇게 대충 만든 것 같은데 그래도 엊그제보다는 머리 헤어스타일도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그 누구차 얘기한 대로 일단 신원서판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똑바로 해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최소한도 외형적으로는 좀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발언에서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오늘 비대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분명하게 더 이상 밝혀질 거 없는 이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습 사건, 그리고 송영길 봉투 사건,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사건. 요거는 공통점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새롭게 밝혀질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왜 그러냐? 지금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거를 계속 정쟁화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요거에 관해서요. 요거에 관해서 지금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이제 정부,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입장을 그대로 지금 인정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돈 봉투 사건 이건 너무나 녹취록까지 나와서 다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끝난 건데 왜 자꾸 문제화하느냐? 예,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주가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왜 이러한 명확한 사건들의 흐름이 민주당만 가면 뿌옇게 되고 흐려지는지 정쟁의 영역으로 간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요,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은 경제 사건에서 밝혀져야 할 핵심적 사항이다. 자금 흐름이 모두 다 밝혀진 것 아니냐. 그래서 끊임없는 이게 정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있다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피습 사건 이거는 정치테러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위원회로 기결이 됐고, 그리고 이제 돈봉투 사건은 검찰 앞 1인 시위를 넘어서 정치검찰 해체당 창당 선언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을 초래했다. 왜냐하면 송영길가요, 옥중에서 당을 만들어버렸잖아요. 정치검찰 해체당이라는 요거를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렇게 해서 민주당의 이 태도, 발언 같은 것들을 보면은 정치를 굉장히 고비율, 그리고 저열화 시켰다는 거죠. 이런 민주당의 행태가 결국 우리 사회의 정치 개혁 필요성을 갖다가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2024년 3년 의외의 인물이 화제가 된 걸로 기억하는데 바로 쇼펜하우어가 많이 회자가 됐는데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뻤던 두 글자는 바로 명랑이다. 항상 명랑하게 살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도 같이 명랑했으면 좋겠다. 제가 쇼펜하우어를 말하면 내일쯤 또 쇼펜하우어는 누구에게 비유한 거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 본인이 말하는 것마다 족족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언론에서 이 쟁점화, 정쟁화 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도 표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쇼펜하우어 이 사람은요 행복의 조건으로다가 명랑을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명랑한 사람은 불행한 일을 겪어도 쉽게 화를 내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한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한 발언을 보면은 이제는 이제 주가 조작 사건, 이 최근만 하더라도 그 금전적 편익을 지금 본 것은 맞잖아. 요렇게 공세적 태도를 취했는데 지금 다 끝났다.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이제 좌파적 사고를 완전히 이제 끊어내려는 그런 결심에서 하는 건지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나와 있는 건지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요, 이 쇼펜하우어의 명랑까지 얘기한 걸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이번이 좀 많이 배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김경률 입장문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계속되는 저희 방송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